안녕하세요. 2부 시작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전자권 전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한국과 미국이 31일 워싱턴 현지 시간입니다. 워싱턴 DC에서 50차 안보, 한미 안보 연례협의회 SCM이라고 씁니다. Security Consultative Meeting입니다. 여기에서 전시작전 지휘권, 전시작전 통제권, 우리가 줄여서 전자권이라고 씁니다. 이 전환 가능성, 전환 여부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전환이 됐을 경우에 적용될 수 있는 연합방위 지침에 대해서 합의를 했다고 합니다. 국내 언론을 살펴보면은 더 많은 숫자가 만세를 부르는 느낌입니다.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네요. 물론 하늘에서 뚝 떨어진 건 아닙니다. 우리가 2014년에 SCM에서 한국군이 연합 방위를 주도적으로 끌고 갈 능력이 있을 경우에, 그리고 북한 핵 미사일 대응 능력을 우리가 주도적으로 갖추면은 전자권을 전환하겠다라고 2014년 SCM에서 약속해 놨습니다. 이 전자권 문제 갑자기 튀어나온 거 아닙니다. 가장 최근에 눈에 두드러지기 전에, 물론 김영삼 정부 때도 미국에게 전시 전자권, 평시 전자권 2개 다 달라고 해서 미국이 2개 다 가져가라 하고 94년 내놓으니까 막상 김영삼 정부에서 아이고, 전시전자권까지는 우리 가올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평시전자권만 받겠습니다. 가서 달라고 매달려 놨고는 막상 주니까 감당할 능력이 없으니까 전시적 전자권은 한미연합사가 갖고 있으라 하고, 평시전자권, 우리 합참의장이 주가 돼가 할 수 있는 평시전자권, 이 서해에서 조그만하게 도발하는, 혹은 좀 규모가 커도 도발하는, 혹은 북한 5사단, 1사단, 2사단이, 2군단이, 그건 군단이면 5군단, 1군단, 2군단이 강원도에 걸쳐서 군사 분계선을 넘어오는 특수군 작전이라든가 보병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평시 작전이라 치고 합참이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평시작전에도 합참이 가까운 거 우리 보십시오. 천안함 사태 터졌을 때 어떻게 됐어요? 우왕 좌왕 보고체계가 제대로 안 돼가지고 청와대 가는데, 사건은 아침 9시 반에 터졌는데 청와대 제대로 보고된 게 몇 시였어요? 사건이 참 천안함 피격 사건이 아침 9시가 아니죠. 저녁 9시 반에 터졌는데 그 보고된 데 몇 시간 걸렸어요. 청와대까지 갔는데. 이렇게 엉망진창이에요, 평시작전권도. 근데 그 후에 전시작전권은 미국이 갖고 있는 상황인데, 노무현 대통령 때 들어와서 우리도 자주국방하고 싶다, 언제까지 미국 눈치 보고 살아야 되냐, 전시작전권 넘겨달라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이 별로 저항을 안 했어요. 그때 딴 얘기를 별로 안 했습니다. 이유는 미국도 2001년 9.11 테러 이후에 GPR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부시 대통령이 내놨어요. 글로벌 포스처 리뷰, 원래는 글로벌 디펜스 포스처 리뷰인데 GPR 해서 해외 주둔 군사력 재배치 전략을 내놓습니다. 우리가 중동의 테러 막는 것에도 정신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북바지장으로, 해외 기지에 북바지식으로 배치해둔 전력들도 필요시 중동으로 와서 도와라, 이런 전략적 유연성까지도 제한하게 됩니다. 테러와의 전쟁이 가장 최우선이니까 그것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이제
한반도에 가 있는 주한미군은 북한 핵이나 미사일 위협만 지키는 역할뿐만 아니라 테러와의 전쟁이 더 급하면 중동으로 파견도 해달라, 이런 전략을 쓰기 시작한 상황이고, 그 후고 그런 식으로 전개되는 상황이고, 국내에서도 사실은 그 점점 세계 12 반열에 우리가 경제 강국으로 올라서기 시작했습니다. 경제가 좋아지니까 국민들의 자존심도 강해지고, 또 스스로 이제 우리도 이제 자주국방에 대한 뭐 그런 채비를 갖춰야 좋겠다, 자주국방 태세를 갖춰야 좋겠다라는 국민 여론들도 일어나고, 이쯤 되면 우리가 독자적으로 전쟁을 수행할 능력도 갖지 않는가, 이런 생각 때문에 자주국방 하겠다고 전작권 돌려달라 그랬습니다. 전작권 돌려달라 하고 나니 그에 바로 1차 핵실험이 일어나죠. 응거주춤해 있는 상황에, 노정권이 응거주춤해 있는 상황에 보수 쪽에서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우리가 혼자서 북한 핵 실험했는데 막을 능력도 없는데 지금 전작권 돌려받는다? 그래서 왈가왈부하다가 결국 2012년 12월까지는 2012년 4월까지 전작권 환수하는 거로 합의를 했습니다. 이게 2009년 SCM에서 결정된 거예요. 그러고 난데 2010년 오바마가 집권하고, 또 이명박 정부가 오바마 정부와 특히 가까운 사이일 때, 야, 말이 2012년이지 한국이 2012년에 도대체가 전작권을 이양받을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이거 2015년 12월로 바꾸자. 그 2015년으로 또 바꿨어요. 2015년으로 바꿔놓고 난 뒤에 보니까, 박근혜 정부가 들어와서 보니까 2015년 12월에도 전작권을 이양할 형편이 못 됐습니다. 왜? 이 시점쯤 북한이 집중적으로 핵 개발하고 미사일 개발해서 발사하고 시험 발사하고 핵실험 계속 되풀이 하니까 우리 혼자서 북한의 핵 미사일 능력을 감당할 능력이 없다. 이래서 2015년 12월 전작권을 이양하자라는 약속을 해놓은 상황에서 2014년 그 와중에 박근혜 대통령과 미국 쪽에서 많은 얘기가 오가면서 2014년 SCM에서 한국군이 시간을 정하지 말고 이제부터는 조건을 정하자. 조건이 뭐냐? 이전처럼 뭐 2012년 4월, 2015년 12월 이래 하지 말고 조건을 내자. 조건이 성숙해지면 작전권을 이양하자. 그 조건이 뭐냐? 아까 제가 말씀드린 한국군이 연합방위를 주도할 능력이 있고, 북한 핵과 미사일에 대해서 독자적으로 대응할 능력을 갖추면은 그때 되면 전작권을 이양받는 걸로 하자. 이게 2014년 SCM이에요. 근데 어제 워싱턴에서 합의한 연합 방위 지침 내용을 보면은 골자가 이제 전작권 이양하는 것을 내년부터 검토하자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뭐 마치 몇몇 언론들은 야, 이제 드디어 자주국방 말로 되는 거 아닙니다. 맨날 전작권 이양해달라고 우리가 매달렸다가 막상 미국이 가져가라 하면 정신 못 차려요. 왜? 혼자 감당할 능력이 없으니까. 자, 내년부터 이걸 전작권을 이양하는, 물론 저도 전작권을 하염없이 미국에게 밀어놓고 있다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이유는 전작권을 미국이 가지고 있으니까, 물론 독자적으로 갖고 있는 게 아니지만 사령관이 미국 사령관이니까 이게 이빨이 다 썩어 내려앉아도 엄마 젖 빨고 있는 어린애들 같은 거예요. 밥을 먹어야 되는데도. 예?
2호기가 넘었는데 계속 젖빨고 있으면 이빨이 다 썩어내려 앉습니다. 그것까지 음식을 저작을 해야 되는데 저작 운동을 전혀 안 하는 거예요. 독자적으로 뭘 먹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독자적으로 뭘 먹을 수 있는 이빨을 키울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한국군이 지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무조건 미루는 거는 저는 찬성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년부터 바로 전작권 이양에 대해서 준비를 하려고 하면 먼저 우리가 가진 능력을 평가를 해야 돼요. 우리가 도대체 어느 정도의 능력을 갖고 있는가. 둘째로 기본 운용 능력을 판단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 완전하게 운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냐. 네 번째로 완전하게 우리가 독자적으로, 우리가 독자적이 아니라 주도적으로 임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는가 검증을 하는 이 과정을 거치면서 완전하게 혼자서 혹은 주도적으로 작전 임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면은 그때는 전작권을 이양받으면 됩니다. 근데 이런 검증을 어디서 해요? 검증은 도상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컴퓨터 켜놓고 시뮬레이션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한미 간의 군사훈련 중에는 컴퓨터 시뮬레이션 게임도 있지만 실제 전장 상황을 예상하면서 훈련하는 겁니다. 훈련해보지 않으면 실전 야전에서의 훈련을 해보지 않으면 어떤 무기를 어떻게 쓰고 어느 정도의 방어력과 어느 정도의 공격력이 나오는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그냥 눈 감고 코끼리 다리 만지고 귀 만지고 꼬리 만지는 꼴이에요. 근데 지금 한미 간의 상황을 한번 보자고요. 우리 정부가 매달려 이번 8월 달에 한미 군사훈련 안 했습니다. 12월 달 한미 한미 공동 공군작전 비질런트 에이스도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안 하겠다고 했어요, 미국이. 그 대신 한국과 공군 사이에 최소한 수준의 공동훈련을 하겠다. 최소한 수준하고 정상적인 비질런트 에이스하고는 가져오는 무기 체계가 다릅니다. 그리고 훈련 시간도 다릅니다. 그리고 이 페이스대로 나가면요, 미국이 적극적으로 내년 3월에도 한미 공동훈련을 다시 한다? 그럴 가능성 상당히 없죠. 키리졸브 훈련, 독수리 훈련도 다시 재개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운용 능력이 있는지 테스트할 기회가 없어요. 전쟁을 우리가 수행할 능력이 있는지, 무기를 운용할 능력이 있는지, 작전에 그걸 적용할 능력이 있는지 테스트할 기회가 없어요. 테스트하지 않고 전작권 가져온다? 자살골이에요. 근데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미 간의 훈련이 지금 8월달부터 안 이루어지고 내년 3월 또 이 분위기대로면, 이 문정권의 분위기대로라면은 미국이 악착같이 자기 돈 가져오고 자기 전력 가져오고 전략자산 가져오고 자기 병력 가져와서 훈련하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는 상황인데 우리 정부가 더 앞장서가 그거 하지 말자. 비핵화를 위해서 김정은의 자존심을 건드리면 안 되니까. 비핵화를 위해서도 아니에요. 그냥 김정은 자존심 건드리면 안 되니까 하지 말자라는 분위기라면은 훈련을 못 한다는 겁니다. 운용 능력을 직접 테스트할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 어떻게 평가해요? 평가 못한, 이 훈련 안 하면 평가 못한다 하니까 국방부의 답이 축소된 훈련으로 하자. 축소된 훈련하고 대규모 전면전을 상정한 검증하고는 평가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아니 10명하고 2시간 싸우는 걸 가지고 했는 걸 가지고 실질적으로 전면전 갔을 때는 기후도 다를 거고 기상도 다를 거고 전장 크기도 다를 거고 변수도 더 많이 생기고 나가는 전력도 다를 거고 탄약, 식량 등등 구조가 다 달라요. 훈련 못하는데 못하면 어떡하냐 하이 축소된 거로 하자.
또 먼저 우리가 기초 운용 기본적인 운용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테스트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 능력을 한번 능력 검증을 하기 전에 평가를 해보자 하니까 국방부의 답은 뭐예요? 검증 전에 평가 무슨 필요 있느냐. 바로 기본 운용 능력으로 들어가자. 그래야 시간을 더 땡길 거 아니야. 한 단계라도 줄일 거 아니야. 환장해서 지금 환장해서. 이 지금 연합 작전 방위 체제를 바꾸어서 전작권이 이양되면 골자가 뭐냐. 한미연합사령부의 사령관이 이때까지 미군의 사성장군이었는데 이것을 한국군이 사성장군하고 한국군 사성장군이 연합사령관을 하고 미국 사성장군이 부사령관을 하는 겁니다. 미국은 역사상 2차 세계대전 이후에 해외 기지를 둔 미국이 다른 나라에게 지휘사령관 자리를 주고 자기가 부사령관으로 앉아있은 적이 없습니다. 근데 한국에서 부사령관 자리를 지키면서 연합 방위 지침에 따라 움직이겠다. 이 얘기는 전시 정문 계획 전면전으로 커질 때에 미국으로부터의 69만을 동원하고 일본에 있는 8개의 후방 기지로부터의 탄약과 수리, 정비, 대기, 훈련 지원을 얻겠다. 제가 볼 때 미국 팔짱 끼고 있을 거예요. 자기가 지휘관 아닌데 뭐 답답해 자기 병력을 들여가지고 한반도를 지킨다 그러겠어요. 해줘도 고마운 줄 전혀 모르는 나라에게. 이거는 전면전 작전 시나리오를 다 없애겠다는 얘기예요. 전면전 작전 시나리오가 있을지는 몰라도 그 시나리오에 따라 전쟁이 일어날 때는 미국은 과거처럼 적극적으로 나서가 왜 작전을 진두지휘한 사람이 아니니까 뭐 국방부 말은 이렇습니다. 아 누가 하나 똑같다. 이미 작전 계획의 지침에 룰 오브 인게이지먼트 전투 작전 지침에 전투 요령에 다 나와 있으니 새로울 거 없다. 새로울 거 없으면 미국에 그냥 맡겨놓고 계세요. 이 연합군 사령관 자리가 그렇게 탐이 났어. 북한 핵과 미사일에 대해서 혼자서 대응할 능력이 전혀 없다는 건 우리만 아는 게 아니라 만천하가 다 알고 전 세계가 다 아는데 대응 능력 갖추었다고 전작권을 가져온다? 이쯤 되면은 뭐 문 대통령 임기 내에 가능하다. 몇 년 내로 전작권 가져왔다는 데 대해 방점을 찍는 데 집중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한수 더 떠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유엔사는 남북 군사 합의에 대해서 포괄적 지지 입장을 표명했는데 주한미군은 아직 그렇지 않다. 그러나 국방부 장관도 조만간에 미 국방부 장관도 조만간에 공식적으로 지지 의사를 표명할 것이다 라고 우리 국방장관이 얘기했어요. 자, 공식적으로 지지한다 칩시다. 이 비행금지구역에 뭐가 들어가 있느냐 하면 유사시에 북한 기계화 부대를 타격하기 위한 근접 항공지원이라는 훈련이 있습니다. 이 근접 항공 지원을 하는 훈련장도 지금 남북 간의 군사 합의서에 포함되어 있어서 그 지역으로 포함되어 있어. 그 훈련도 못 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DMZ 일대는 비행 금지 일체 비행하지 마라. 정찰하기 위해서, 탐색하기 위해서 비행하지 마라. 여기에 대한 국방부의 답은 꼭 거기에 뭐 무인기라든가 정찰기 안 띄올려도 멀리서 보면 된다. 멀리서 봐가 될 것 같으면 부산서 보지. 해상도가 왜 필요한데? 가까이 갈수록 정확하게 보니까 가까이서 보려 그러는 거예요. 더더구나 산악 구릉 지역인 북한에 대해서 안 하겠다는 거죠. 껍데기만 하는 채 하겠다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도 미국이 너가 하려면 해봐라는 겁니다.
저는 이 속내를 우리가 그냥 춤추고 난리치고 전자권 이양 받아온다고 신나할 게 아니다. 왜 이렇게 미국이 순순하게 너가 하려면 해봐라라는 식으로 나올까? 뭐 첫째, 전자권 이양 같은 문제는 과거에 하는 짓거리를 보이. 말만 떠들고 혼자서 독자적으로 혹은 주도적으로 연합방위를 주도할 능력도 갖추고 있지 않아. 이게 또 저 한 1년 지나고 나면 해보다 안 되면 또 아이고 안 되겠으면 미군이 계속 해주세요 할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을 수도 있고, 뭐 해봐라 빤한 거 아니냐, 하도 하겠다고 하니까 한번 보자. 끝까지 내가 딴지 거는 모습을 안 보이고, 그리고 2014년 얘기를 우리가 SCM에서 조건이 맞으면 한다 했는데 너가 입으로 조건이 맞다 했으니까 정말 맞는지 증명해봐라. 그걸 한번 보고 싶은 것도 있을 거예요. 입만 떠드는지 진짜 사실 안 봐도 다 알아요. 연합체제, 연합방위체제를 꾸렸는데 왜 한국의 전력을 모르겠어요. 손바닥처럼 다 알죠. 취약점과 강점 다 알죠. 그런데 우리 보고 이걸 하라는 얘기는 저는 굉장히 간이 철렁 내려앉는 게,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하는 것처럼 각국의 방어는 자기가 책임져라. 동맹국이라고 미국에게 도움을 요청하려면 그에 상응하는 부담을 해라. 결국 작전권 이양도 받아오지 못하면서, 이양도 되지 않으면서 엄마무시한 주한미군 방위 분담뿐만 아니라 더 큰 분담을 해야 되는 진짜 웃지 못할 상황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 독자적인 대응 전력도 갖추지를 못하고 주도적인 능력도 갖추지 못하면서 유사시에는 미국으로부터 지원을 받아내는 것도 어려워지고 더 큰 경제적인 방위 분담만 크게 지게 될 것이다 이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미국 보세요. 작년 11월에 국방부가 집속탄 전량 폐기 계획을 작년에 갖고 있었는데 11월 달에 갑자기 그걸 취소했습니다. 이 집속탄이라는 거는 한 개 폭탄 등에 속에 새끼 폭탄들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게 북쪽에 대해서 북쪽에 대한 보병, 탱크, 장갑차 이런 데 대해서는 무차별적으로 대규모 살상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습니다. 이거 육상전이에요. 육상전. 이걸 버리지 말라는 것은, 폐기하지 않겠다는 것은 미국은 한국과 관계없이 육상전, 한국의 의도와 관계없이 육상전이 일어날 거에 대해서도 대비를 하겠다는 겁니다. 지상전도 대비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도 보채니까 해봐라라고 전자권 전환에 대해서 논의 한번 해보자. 너희들이 조건을 충족시켜 놨다니까 진짜인지 아닌지 한번 보자. 우리는 평가도 필요 없고 바로 기본 운영 능력부터 확인하기 위해서 들어가겠다. 그래 한번 들어가 봐라. 둘째, 너희들 우리하고 합의할 때의 조건이 북한 핵관 미사일에 독자적으로 대응할 능력이 있으면 전자권 이양 요구하겠다는데 북한의 핵관 미사일에 독자적으로 대응할 능력이 있는지 한번 보자. 뭐 지금 남북 간에 평화 무드라고 하니까 너희들은 북쪽이 절대 동요를 해서 너희들을 안 때릴 것 같지만, 지금 돈줄 맥히니까 리성거이가 평양에서 목구멍으로 이 냉면 넘어가나 하는 얘기가 사실은 핀잔이기도 하고 모욕 준 것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이성건이가 발을 동동 구르는 거예요. 미치겠다. 돈 가오라니까 왜 빈손으로 오느냐. 정주영 회장은 안 그랬는데 너희들은 뭐야? 상판만 가지고 왔느냐? 와가지고 우리 양식 축내고 앉아가지고 냉면 먹고 있느냐 이 얘기예요. 그 얘기는 핀잔도 있고 모욕도 있지만 더 큰 거는 나 죽을 지경이야 지금. 이렇게 나 죽을 지경이 북한이 되면은 또 도발 생각합니다. 그럼 미국 그걸 다 알고 있어요. 이제 도발이 될 경우에는
뭐 옛날처럼 서지컬 스트라이크 이런 거 아니에요. 집속탄을 안 없애고 있다라는 것은 지상전까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남북 군사 합의서 해가지고 한다 하니까 한번 해봐라. 내가 미국이 남북 군사 합의서 가지고 하라 하지 마라 인자 따지지 않겠다. 그거에 벗어나가지고 미국이 독자적으로 북한 다루는 법을 가지고 해결하겠다. 한국도 이 군사 문제가 내가 왈구왈부 이 가지고 코를 박고 얘기 안 하겠다. 북한에게 대북제재 경제적으로 돈줄 땡기는 것처럼 대한민국도 유엔 대북제재에 한 대상이 돼봐라. 아야 소리도 못하고 주저앉을 거다. 이거 남북 군사 합의서 가지고 왈가왈부 안 하고 이건 뭐 너들 그렇게 매달리니까 한번 기분 좋게 해줄게. 그러나 두 번 다시 우리한테 되돌아서가 다시 매달리지 말. 다시 어렵다면서 이번엔 또 취소합시다. 연기합시다. 정말 한국의 버르장머리를 고쳐놓을 생각을 갖고 예스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게 미국의 진짜 속내예요. 그것도 모르고 지금 나서서 난리예요. 뭐 전작권 전환 문 대통령 임기 내에 가능 고철더미 무기 운용도 제대로 할 줄 모르며 고철이라는 게 실제로 신예 무기가 아니라서 알고 훈련을 통해서 제대로 쓸 수 있는 능력조차도 파악이 안 된 걸 가지고 혼자서 북한 핵과 미사일에 대응하고 미국 없이 혼자서 주도적으로 하겠다. 연합사 사령관을 우리 대장이 맡는다는 거기에만 눈이 어두워. 그리고 국민들로부터 뭐 자주국방이라는 얘기를 듣는 거로. 자주국방은요 말로 자주국방이 아니야. 애비가 잘났다고 자식들한테 자랑할 때는 너 아버지 대단한 사람이다 얘기할 필요 없어. 자식들이 볼 때 아버지가 자식들을 돌볼 능력이 충분히 있으면 스스로 자식들이 아버지를 존경해요. 노름하고 집에 재산 가산 탕진하고 밖에 가 엉뚱한짓하고 가족 돌보지 않고 옆집 여자한테 돈 퍼다 잘라주는 아버지한테 자식들이 아버지 존경합니다. 야 내가 호적이 아버지니까 너희들 날 존경해라. 지금 그 꼴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도움이 되시거나 공감 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그리고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송영선 미래전략연구소의 회원이 되고 적극적인 동참과 후원도 바랍니다. 누가 후원 계좌를 자꾸 묻는데 여러분들이 그 케이블 TV로 보면 좋아요나 구독 버튼 공유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인터넷이나 이 아이폰 참 모바일 폰을 사용해야 돼요. 제일 좋은 거는 TV로 참 인터넷으로 보는 게 댓글 달기도 좋고 또 인터넷으로 열어보면 후원 계좌도 나옵니다. 자, 누가 제 프로를 애청하시는 분이 그렇게 어드바이스를 주셨습니다. 케이블 TV를 보지 말고 가급적 인터넷 TV를 인터넷을 열어서 시청하면은 더 적극적으로 다가가고 응원의 댓글도 쓸 수 있다라고 저한테 기술적인 것도 가르쳐 줬습니다. 감사합니다.